얘들아, 니네가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거는 알고 있지. 2단원, 동위원소까지는 들어가거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문제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심지어 화학을 처음 해도 어쩌면 100점을 받을 수 있어. 방향만 잘 따라오면은 화학을 처음 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킬러 파트는 화학과 우리 생활이야. 쌤이 보기에는. 그래서 화학과 우리 생활은 아직 학교에서 진도 아직 제대로 못 나갔지. 나갔어? 화학과 우리 생활? 그래서 쌤이 오늘 문자를 보내줄 거야. 쌤 번호로. 그러면 나중에 카톡으로 자기 필기를 보내줘야 돼. 어때? 전체 화학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신가?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아, 그래? 그러면 어쨌든 쌤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필기를 보고 취합해서 쌤이 이제 수업을 해줄게.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쌤이 진행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엄청 구석구석 내용들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사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업하고 나서 차츰차츰 쌤이 교과서 구석구석을 집 가기 전에 물을 거야. 왜냐하면 거의 사진 문제, 완전 뭐 이런 약간 탐구력,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림 밑에 설명. 이딴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어느 문제집에서 어느 수능 기출에서 본 적도 없는 가장 킬러가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음 주에 쌤이 개념 설명할 거고, 다음 주에 다 외우면 수업 시간에 또 그것 때문에 시간 할애가 너무 많이 되니까 다음 주에 설명하고 살짝만 외우고,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쌤이 니네 필기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쌤이 물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외워서 오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를 할 거냐면 화학식량 파트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화학식량, 화학반응식, 몰농도, 그 다음에 원자 모형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자 모형은 아주 최근 수능 기출까지 나와. 그러니까 원자 모형이 난이도로는 제일 높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파트는 제법 골고루 분포가 되는데, 쌤은 예를 들어서 2학년 화학에서 개수 맞추기 빈칸 이런 거 나오는 학교는 아주 최근에 간만에 봤어.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되게 굉장히 쉬운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도 최수특 3점까지 안 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는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그것도 사실 양적 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어쨌든 막 수능 기출, 마더텅, 자이스토리 다 풀어도 막상 본 시험은 못 풀 수 있어.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정도로 어렵게 안 나와.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 중간 난이도 정도를 아주 탄탄하게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것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쌤이 오늘 첫 주차에 나가는 문제들이 제일 쉬운 유형인데 니네 학교는 그 정도가 그냥 기출 유형이야. 그래서 하차는 되게 쉬운 문제집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잘 꼼꼼하게 푸는 게 더 필요하다. 되겠어? 근데 우리가 모든 시험은 해보면 아, 우리 학교는 쉬워서 한 100점 정도, 이 정도 하면 100점 받아 하고 딱 그 수준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100점 안 나와. 그래서 일단 대비는 한 200점 받을 정도로 대비는 할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 200점 난이도보다는 좀 쉽게 나오는 학교다라고 생각해서 화학과 우리 생활도 예를 들어서 쌤이 요 앞에 현대고 그 수업을 했는데, 현대고는 두 문항. 근데 니네는 기본적으로 여섯 문항에 화학식량 관련해서 비슷하게 같이 접목된 문제도 나와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되겠어? 자, 그래서 쌤이 오늘 화학과 우리 생활 할 게 아니라 화학식량부터 할 건데, 화학식량부터 하면은 좀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클리닉이 니네는 앞에 쌤이 잡아놨어. 앞에 잡아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올 때 일찍 와서 오면은 클리닉 하는 애들이 이제 있을 거야. 있을 거고, 그래서 앞에 잡아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앞쪽에 현대고 수업이 쌤이 5시에 끝나는데 클리닉을 일찍 오고 싶으면 5시부터 오라고 쌤이 그렇게 잡아놓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 2시간 잡아놓은 거기는 해. 그래서 2시간 정도 앞에 잡아놨는데 이제 또 한편 당일 배운 내용들을 하고 가면 더 좋기는 하거든.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도 좀 문제 적용 연습을 오늘 시키고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숙제를 오늘 내일 하는 거야. 이 화학식량은 빨리 올라가려면.
그리고 찔끔찔끔 선생님 하루에 30분씩 저는 숙제를 했어요 하면은 빨리 안 올라가. 이게 어려운 문제는 하루에 확 몰아서 배운 직후에 해야지. 아, 어저께 어떻게 풀더라? 그게 기억날 때 풀어야지 빨리 확 올라가. 대신 다음 주 되면 또 까먹지. 하지만 다음 주 되면 쌤이 또 복습시켜 줄 거거든. 이거 숙제 풀이하고 그럼 다시 기억이 나니까 자기가 실력이 빨리 오르려면 숙제를 오늘이나 내일 해야지 돼. 근데 우리는 사실 하루살이잖아. 집 가면 내일 숙제하기도 바쁘잖아. 그러니까 한 3주 정도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3주 정도 좀 이제 나 이제 분위기 파악 되겠다 하면은 좀 며칠 지나서 자기 스케줄 맞춰서 해도 되는데 초반에 한 3주 정도는 쌤한테 배운 내용 기억날 때 빨리 해야지 돼. 그래야지 개고생을 안 할 수 있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화학 식량부터 출발할 거야. 자, 교재에서 1-2 파트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쌤이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쌤이 사실 오늘 여기에서 수업 첫날이거든? 첫날인데, 여기가 수업료 받을 때 교재비를 같이 받으신대. 근데 대지는 선생님들이 교재비 안내를 하거든. 그래서 오늘 조교쌤이 교재비 안내 문자가 쫙 다 나갔어. 근데 이제 보니까 수업료에 교재비가 포함돼서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다음 달에 이제 우리 4주 지나고 5주 차에 또 등록하잖아. 그때 2월에서 수업료로 확인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교재비가 안내 나갈 때 10,000원으로 나갔대.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비싸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1학기 교재비. 얘는 전체 1년 교재야. 대신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지? 1년 내내 쓸 교재니까 더 두꺼운 교재가 가지고 왔거든. 요게 더 이뻐서 사실은 그냥 올해 전체 쓰면 되겠다 하고 가지고 온 거라서 그래서 교재비가 조금 괴리가 있고 교재비가 중복 접수됐어 지금. 그래서 그거는 혹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알려드리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16페이지부터 출발을 할게 얘들아.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화학식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니네 학교는 오히려 조금 하찮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가장 쉬운 걸 조금 탄탄하게 가는 것들이 필요해. 자, 화학식 하면은 가장 큰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 실험식도 있고 분자식도 있고 그 다음 구조식 이런 거 들어봤지? 아마 잘 못 들어봤을 시성식 이런 것들도 있어. 자, 요거는 시험에 어차피 안 나와. 우리가 앞쪽에 1단원 할 때 필요한 건 요 두 개가 필요해서 지금 쌤이 정리를 하는 건데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한 자연수. 자, 가장 간단하게 약분 처리까지 해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그런 식을 실험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포도당. 이건 요렇게 쓰거든. 요게 포도당이야. 자, 아세트산은 아마 이게 익숙할 거야. 아세트산. 그치? 자,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 뭐 요런 애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얘들 세 개의 물질은 서로 완전 딴 애야. 그래서 포도당 안에 한 분자 안에 들어있는 탄소 개수, 수소 개수, 산소 개수 다 정확하게 표현해서 나타내면 이건 분자식. 자, 그런데 아세트산은 왜 이렇게 희한하게 쓰나 하면은 아세트산을 탄소끼리, 요거 탄소야 실은. 자, 탄소끼리 모으면 탄소 2개. 자, 그 다음 수소 4개. 그리고 산소 2개. 이렇게 써야지 분자식이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아세트산을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름이 똑같은 애가 여러 개여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김철수가 있는데 옆 반에도 김철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름이 비슷하면 우리가 1반 김철수, 3반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 아세트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원래 시성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단어는 어차피 교과 과정에서 안 나와. 그런데 화학과 우리 생활할 때 아세트산은 CH3, COOH야 이렇게 배우는 게 이렇게 쓰면 구분이 안 돼서.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1단원 할 때는 요 분자식으로 해야지 또 편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이참에 아세트산의 분자식도 하나 외우고 갈게. C2H4O2. 그치? 자, 아세트산은 분자식이 C2H4O2. 됐어. 자, 비슷한 맥락으로 얘도 폼알데하이드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분자식은 CH2O 이렇게 써있을 때는데 구분이 안 돼. 비슷한 이름 가진 애들이 여러 개 있어서. 자, 그래서 폼알데하이드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 되겠지? 자, 그런데 얘들을 약분 처리까지 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표현한 게 실험식인데 얘 실험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당은 약분 처리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얘도 약분 처리하면 실험식이 똑같네? 그치? 얘도 실험식이 똑같네? 자, 그래서 따는데 실험식이 같은 여러 분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되겠어? 자, 그러면 쌤은 편의상 자, 조금 숫자 이 개수 적은 거 얘네 두 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쌤이.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실험식이 같은 분자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가 폼알데하이드인데 쌤이 CH2O 이렇게 분자식으로 쓸게. 자, B는 아세트산인데 C2H4O2. 자, 방금 실험식이 같아 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 자, 그러면 쌤이 실험식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우리가 1몰당, 자, 문제 풀 때 우리가 조건을 좀 잘 봐야지 되는데 1몰당 하는 조건이 나올 때가 있거든. 자, 그런데 좀 몰은 부담스러우니까 아직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자, 쌤이 한 개당 해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 자, 분자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읽어주면 돼. 분자 한 개 안에 자,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수 하면은 얘 탄소 몇 개? 탄소 한 개. 얘는 두 개.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수소 원자수 하면은 두 개, 네 개. 산소 원자수 하면은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되게 하찮잖아. 니네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니네는. 자, 그러면 봐봐. 한 개당 하면은 그냥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자, 마찬가지 우리 문제 조금 이따 풀 건데 이게 1몰당 해도 마찬가지야. 1몰당 해도 나는 이걸 몰로만 바꾸면 돼. 탄소 원자수 하면은 1몰. 수소 원자수 하면 2몰. 산소 원자수 하면 1몰. 이렇게. 몰이라는 건 우리가 한 개, 두 개 하기에는 원자나 분자는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한 박스, 두 박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 박스 개념처럼 개수를 그냥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2몰, 4몰, 2몰. 자, 문제 조건에서 1몰당 하면은 그냥 읽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겠어? 자, 그럼 이제 1g당 생각을 해볼게. 자, 문제 조건에서 1g당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쌤이 그냥 개념 잡으려고 지금 살짝 얘기하는 거라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쌤이 알바를 하고 있어. 자, 얘가 1kg짜리 과일 상자를 가지고 와서 마트 사장님이 이제 알바생한테 야, 너 사과 하나에 귤 두 개에 배 하나 이렇게 해서 상자에 담아서 1kg짜리 과일 박스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탄소가 뭐 사과처럼 그 다음에 수소 귤 두 개 그 다음 산소 배 하나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들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투에 한 세트 담았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사과 하나 귤 두 개 좀 복잡하네. 자, 배 하나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묶음 해서 이렇게 담았어. 자, 그렇게 해서 쌤이 이렇게 해서 1kg짜리 박스를 만들었다. 자, 얘는 좀 큰 덩치야. 얘는 묶음이 사과 두 개, 귤 네 개, 배 두 개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사가 2개, 귤 4개, 배 2개. 이렇게 넣었어. 똑같은 비율인데 묶음을 이렇게 큰 묶음으로 넣었어. 그냥.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과일 상자를 만든 거야. 자, 비율은 둘 다 어떻게 들어갔다고?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갔는데 얘는 작은 묶음 2묶음씩 해서 6세트 들어간 거고 얘는 큰 묶음씩 해서 이렇게 3세트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자, 1g당 2든 1kg당 2든 비교는 어차피 비례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자, 이 속에 왼쪽에 A에 있는 탄소 개수랑 오른쪽 B에 있는 탄소 개수는 어떨 것 같아? 누가 더 많을까? 똑같다. 맞아? 똑같다. 보여? 아, 지금 나 못 알아들었다 하면 또 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지금 나는 1대 2대 1로 작은 묶음 2개를 만든 거나 여기는 2대 4대 2로 큰 묶음 하나를 만든 거나 개수는 탄소가 들어간 개수는 같은 질량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되겠어? 자, 그래서 이게 조건이 중요해. 1몰당 하면은 많이 붙은 애가 당연히 많아. 1몰당 하면. 그런데 1g당 하면은 실험식이 같은 경우야. 실험식이 다르면 해당 안 돼. 실험식이 같은 경우는 얘가 같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작은 묶음으로 들어가든 큰 묶음으로 들어가든 같은 1kg짜리 만든 거라고. 그럼 무조건 그 속에 있는 탄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 산소 원자수는 어떻다? 같다. 되겠어. 자, 그래서 하나 외우고 가면 더 좋아. 자, 우리는 지금 실험식이 같은 경우 했다. 실험식이 같은 경우. 자, 실험식이 같은 경우 한 개당 혹은 1몰당 하면은 큰 덩치가 한 개 안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무조건 어떻다? 같다. 되겠어? 쌤이 이거 별거 아니긴 하지만 또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10초만 기다릴게. 살짝 정리하고 다음에 기억나도록 메모 살짝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이제 질량 얘기를 할 거야. 질량. 자, 화학식량이라고 하면은 아까 화학식 안에 원자식도 있고 분자식도 있고 막 들어가거든. 자, 마찬가지 화학식량 하면 가장 큰 묶음. 우리가 이름을 막 구분해서 얘기하기 너무 불편하다. 그럼 화학식량 하면 다 통해 그냥. 자, 그 안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원자량. 그 다음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분자량. 그 다음 방금 한 실험식의 질량 하면 실험식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다 퉁치면 다 화학식량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원자량 얘기부터 할 건데 자, 원자량의 정의는 살짝 조금 기억해야 돼.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 단위 있을까 없을까? 단위 없다. 자,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인데 단위가 없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라면 실제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막 이렇게 되거든. 소수점이 막 끝도 없이 붙어. 그럼 우리가 실제 질량으로 나타내면 너무 불편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는 질량이 몇 배?
얘는 몇 배.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을까 막 고민을 했지,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뭐 수소도 해보고 산소도 해보고 정착한 게 질량수 10위짜리 탄소를 10이라고 하는 게 제일 그나마 좀 괜찮더라. 왜냐면 이게 상대값이 질량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는 막 소수점이 주렁주렁 붙어. 그래서 탄소가 그나마 조금 낫더라. 그래서 니네가 대학 과정에 가면은 원자량이 소수점 막 7자리까지 붙어. 너 그때 저기 저 책상 하나 비어 있어. 거기 가서 5분만 서 있으면 돼. 졸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 그렇구나. 졸리면 저기 가서 누구든 서 있어도 돼. 알았지? 우리 지금 초반에 자면 그냥 중간고사 망하는 거야. 지금 오늘은 너무 중요한 이 개념 세팅하는 날이라서 꼭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우리. 자, 그러면 봐봐. 자, 일단 원래는 소수점 단위로 주렁주렁 붙는데 똑 안 떨어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번 교과서 만들어질 때는 거의 원자량을 소수점 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질량수 10위짜리 탄소를 10이라고 하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을 했을 때 거의 질량수랑 같이 취급할 때가 조금 많기는 해. 원래는 다른 개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질량수가 뭐였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 니네 2단원 들어가서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가. 자, 질량수라고 하는 건 누구 개수였더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선생님 중성자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개수야, 사실. 개수 개념이야.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 자, 그러면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었지? 6번이야, 6번.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양성자수. 자, 이거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개수 개념인데 우리가 실제값 말고 상대값으로 표현하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서 우리가 상대값으로 원자량 1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의 원자량을 1, 중성자 하나의 원자량을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질량처럼 간 거야, 그냥. 원래는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질량수 10위짜리 탄소를 10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는 밑에 표에 있는데 1, 뭐 산소는 16, 질소는 14. 그러니까 이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한 거야. 되겠어? 자, F도 하나만 기억할게. F는 얼마게? F는 19. 요 정도까지 외워놓으면 편해. 일단 막 니네가 엄청 어렵진 않아서 타임 어택이 심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아니긴 한데 그래도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가기는 하거든.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까지 할 때 원자량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 이게 개념에서 하나 보기로 나올 수 있거든. 자,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분자량도 단위가 없다야 없다. 무조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원자량 단위 없다. 분자량 단위 없다. 되겠어? 자, 그러면은 이 상대값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했을까 해서 우리가 그림 예로 하나 나와 있는데 오른쪽 예로 한번 볼게. 위에 천칭 그림이야. 천칭 그림. 자, 거기에서 어떻게 측정했니? 이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마트에서 쌤이 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야. 쌤이 마트를 좋아해. 자, 여기는 사과가 올려져 있는 거야. 귤 4개랑 사과 3개가 질량이 똑같아서 딱 수평을 이뤘어. 자, 그러면 귤 하나에 해당하는 질량이 12g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런데 4개 있어. 그럼 몇 g? 48g. 그치? 이건 다 우리 다 알잖아. 그치? 자, 귤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12g, 4개야 하면 48g. 자, 그러면 사과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의 상대값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런데 얘는 몇 개 있다? 3개 올렸더니 질량이 똑같다. 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과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 16. 그래서 사과는 16이구나. 한 개가 16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되겠어?
자, 우리가 귤 질량, 사과 질량 하면 이거 초딩도 다 푸는 문제야. 그치? 자, 그런데 이걸 탄소야 하는 순간 갑자기 겁먹어. 원소가 산소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다고. 우리는 계속 사과 개수 구하는 문제를 내내 양적 관계 전체로 하는 거야. 헷갈리면 다시 사과 개수 어떻게 구했더라? 이렇게 산수 문제를 하나 만들어.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져.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원자나 분자는 실은 단위가 없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하기를 얘 조금 이따 정의를 다시 얘기할 건데 1몰, 사실은 한 개는 아니고 1몰 어치, 즉 이 원자 한 박스에 해당하는 걸 몰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탄소는 1몰이라고 정의하면 이제 그람 단위를 붙일 수 있어. 자, 원래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1몰이라는 정의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람을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자, 그러면 탄소 1몰의 질량이 12g, 얘가 4몰어치 있어 하면 똑같은 거야. 몇 그램? 48g. 그러니까 몰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 마찬가지 사과가 우리 산소로 이제 바꿔보자. 얘가 얼마인지 몰랐어. 1몰의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자, 그런데 산소는 3몰어치 올리니까 산소 3몰어치 올리니까 똑같아. 하면은 얘는 원자량이 1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쌤이 이걸 여러 방법으로 오늘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잡혀야 돼. 우리가 질량하고 1몰의 질량을 구분을 못해. 1몰의 질량. 자, 방금 우리가 한 개라고 할 때는 사실 안 부담스러웠는데 몰이라고 하니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쌤이 한 개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 사과 한 개의 질량하고 질량은 다르지. 사과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은 지금 예를 들어서 16g이야. 이게 16g. 그런데 우리가 얘 질량 얼마야? 하면은 16g짜리 사과 3개 있네. 48g.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맞아? 자, 질량은 개수를 반영해야 되는 거야. 나 사과 3개 있어. 즉 개수 3개 있어. 이 개수를 반영해야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런데 이 한 개라는 개념을 화학에서는 계속 원자나 분자가 너무 작으니까 한 개, 두 개로 못 한다고. 그래서 몰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1몰의 질량에다가 개수 곱해야지 내가 가진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런데 그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원자나 분자는 단위가 없었는데 1몰이라고 할 때 원자량에 g을 붙였어. 그치? 자, 그럼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 뭐를 붙인 거다? g을 붙인 거다. 그치?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체 문제 들어가면은 기체는 분자로 존재해. 원자로 존재하는 게 잘 없고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럼 분자량을 구하라 하면은 선생님 분자량 이거 어떻게 구해요? 내 거는 2분의 1몰인데요? 그럼 2분의 1몰 얘 질량이 분자량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난다고. 분자량은 내가 1몰을 가지고 있든 2분의 1몰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 10몰을 가지고 있든 분자량은 무조건 몇 몰로 돌아가야 돼? 1몰. 1몰의 질량이 분자량에 그람 붙인 거야. 내게 몇 몰이든 상관없어. 자, 여기 내가 48g짜리 탄소를 가지고 있어. 내가 탄소를 4몰어치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48g이야. 근데 얘 원자량 얼마니? 하면 나는 몇 몰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1몰. 얘는 12g이야. 무조건 1몰의 질량이야. 예를 들어서 산소를 내가 3몰어치 가지고 있어. 그래서 48g이잖아. 그치? 그런데 산소 원자량 얼마야 하면은 1몰의 질량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1몰의 질량은 몇 그램? 16g.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이나 분자량 구하라고 하면 1몰의 질량을 항상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되겠어?
응?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첫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제 넘겨볼까, 이제? 자, 그 다음 넘기면, 자, 우리가 원래 이 원자량, 분자량은 동위원소를 고려해서 따지는 건데, 니네가 2단원이 들어가서 쌤이 2단원에서 동위원소에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걸 자세히 그때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넘어가서 18페이지 보면 이제 분자량이 나오는데, 자, 사실 쌤이 분자량을 되게 많이 외우게 하거든, 실은. 그런데 니네 학교는 연립방정식 하는 문제가 나와. 아, 진짜 너무 하찮은 이 산수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분자의 분자량이나 원자량하고 안 맞는 얘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진짜 노가다 하면서 산수해야 돼.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니네 학교는 무시할 수가 없어.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 하는 걸 배우는 건 또 필요하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자량 몇 개만 정리를 해볼게. 자, 정리하기 전에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주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한번 해볼게. 자, F는 사실 요즘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잘 안 나오기는 해.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 어려운 기출 풀면은 고3 기출에서는 나와서 자, 지금 쌤이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탄소가 니네 방학 특강 할 때 구조식 배웠을 것 같아. 구조식 배웠을 때 얘가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소랑 결합하면 수소 몇 개와 결합할까? 얘는 4개. 그래서 CH4. 요 분자식을 일단 외우면 훨씬 더 편해. CH4.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 더 필요해? 3개 더 채워야지 8개를 채우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 3개 채워서 NH3. 자, 산소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H2O. 자, F는 원자과 전자 7개. 하나만 더 있으면 8개를 채워. 그래서 HF. 자, 그래서 얘들 분자량 한번 해볼게. 분자량 쌤이 이렇게 쓰면 알아들어주면 돼. 자, 탄소 원자량. 자, 나올 때마다 계속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어. 12. 수소 원자량은 1짜리 4개. 자, 그래서 분자량 얼마? 16. 자, 이거 외우는 이유는 사실 연립 안 하려고 귀찮아서 외우는 건데 니네는 산수를 너무 자꾸 시키는 학교라서 그것도 연습을 할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NH3는 질소 원자량은 14. 수소는 1짜리 3개. 하니까 얼마? 17. 암모니아는 17. 자, 그 다음에 H2O는 얘는 1짜리 2개, 16 해서 18. 자, 수소 1, F는 19거든. 자, 그래서 얼마? 20. 해서 대표적인 분자량. 자, 사실 분자량을 외워놓으면 뭐 수능은 그냥 요 형태만 알아도 훨씬 더 쉽게 가거든. 근데 니네 학교는 빈출은 아니야. 생각보다. 자, 그래서 혹시 뭐 오래 모르지?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이시래? 바뀌었어? 그럼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그러면 바뀌었어? 언제 계시던 선생님이야? 새로 오신 선생님이야? 아예 새로 오셨어? 야, 그럼 완전 어렵게 열심히 대비해야 되겠네? 젊은 선생님이야? 화학식이야?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이 앞에 그 화학과 우리 생활보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양적 관계에서 킬러 내신. 킬러 넷인데? 야, 우리 완전 어렵게 대비해야 되겠네? 그러면? 신난다. 아, 왜 신나냐면 공부한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려면 좀 어려워야 돼. 아, 그래? 그럼 기출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나? 어? 뭐라고? 아, 너무 쉬워가지고. 기출이 너무 쉬워서. 근데 또 혹시나 화학과 우리 생활 이런 거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싸그리 다 열심히 준비해보자, 우리. 화학과 우리 생활도 열심히 배우고 좀 어려운 것도. 아, 내가 진짜 화학과 우리 생활 프린트 받았는데 한 장이에요. 한 장이야? 그럼 이제 사진으로 딱 찍어서 쌤한테 보내주면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도 되고 가지고 와서 배우고. 그래서 설명을 그럼 열심히 안 하셨어? 화학과 우리 생활을? 잘 빨리 나오게 했다. 아, 진짜?
그럼 교과서는 아예 안 건드리셨어? 네. 아, 그래? 제가 뭐 나중에 한 번 더 보여줄 수 나는 뭐안 보려고. 뭔가 동영상을 보긴 했어요. 동영상을 봤어? 시간 때문에 그게 뭐 솔직히. 근데 그 교과서는 좀 한번 그래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린트 있는 것만 잘 봐도 자기 시험에 내는 건 안 틀릴 거라고 말하긴 아, 진짜? 네. 그럼 이제 교과서 막 구성 문제 안 파도 되는 거야? 네.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일단은 하지 뭐. 첫 시험은 하여튼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뭐 땡큐지 뭐. 그치? 자, 그럼 우린 신난다. 자, 좀 열심히 이제 분자량 외워보자. 이제 해보자. 자, 그럼 봐봐. CO 하고 CO2는 굉장히 빈출이거든. 자, 그러면 자, 탄소는 원자량 12, 산소는 16. 자, 그럼 얘는 CO2는 분자량 얼마? 28. 자, 그 다음에 12, 16짜리 두 개 해서 얼마? 44. 이렇게 되고, 자, 요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하루에 양치할 때마다 외우면 돼. 쌤이 오늘 여기 적는 거, 여기 적는 것들, 이게 되게 이제 체화돼서 나오면 더 좋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동안 외울 필요 없어. 하루에 5분씩 일주일 내내.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방향이 달라. 외우는 건 스물스물 매일 보고 오는 거야. 근데 문제 푸는 건 오늘이나 내일 숙제 몰아서 하는 거야. 기억날 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게 NO, N2O, NO2, N2O3. 자, 그래서 NO는 지금 여기 14거든? 산소 16 더하면 얼마? 30. 산소한 거야, 그냥 더하기. 자, 질소 14야, 원자량이. 자, 그 다음에 두 개, 산소 16 하니까, 더하기 하니까 얼마 나와? 44. 자, 이런 식으로 질소 14, 산소 16짜리 두 개, NO2는 46. 자, N2O3는 14 두 개, 산소 16짜리 세 개, 얼마? 76. 근데 이게 숫자가 커서 생각보다 반띵해서도 잘 나오거든. 그래서 쌤이 옆에 반띵한 숫자도 적어줄게. 반띵했다는 건 질소 원자량을 14가 아니라 7로 본 거야. 7로. 산소 원자량을 8로 본 거야. 자, 그래서 절반으로 나오면 이게 15, 22, 23, 38. 자, 1분 준다. 1분. 일단 오늘 한번 외우는 거야. 자, 한번 외웁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몰의 정의로 갈게. 자, 얘들아, 거기에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 자,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지금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원자량 기준인 탄소 질량수 몇 자리? 12짜리 탄소를 10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그람 단위를 붙여보자. 자,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를 세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자가 들어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네. 그래서 얘를 1몰이라고 하고
이걸 쓰기도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얘를 아보가드로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즉 문제 풀 때 1 아보가드로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몰어치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1몰어치 안에는 NA 대신에 여기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입자가 있어 라는 걸 이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되겠어.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누가 더 많아? 뭐 탄소가 많아? 수소가 많아? 이렇게 물었어. 자, 그럼 평상시에는 얘를 이 숫자를 붙여서 우리 탄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니네 수소는 뭐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분자수가 누가 더 많니? 원자수가 누가 더 많니?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개수는 이렇게 몇 개로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수확량이 많았어. 그러면 우리가 2번 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귤이 생산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대충 한 1500박스 수확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개수를 비교할 때는 몇 개까지 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몇 몰로 몇 상자, 우리는 1500상자 나왔어. 니네는 2000상자 나왔어.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요거는 언제 하냐면 굳이 선생님이 보기에서 몇 개니? 이렇게 얘기할 때, 요구할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요 숫자도 보통 제시를 해주거든. 그래서 굳이 안 외워도 돼. 자, 소수점 떼고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해. 이렇게 하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되겠지? 자, 그럼 요거는 개수. 자, 그 다음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12에 그램 붙였으니까 요게 1몰의 질량이 이제 원자량에 그램 붙인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물이 1몰어치 있어. 자, 그럼 물은 분자량이 아까 뭐라고? 18. 자, 그러면 1몰어치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라고 이제? 18g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분자 상태에 있는 애들은 분자량이 그램 붙이는 거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원자량이 그램 붙이는 거라서 이게 1몰의 질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는 기체라면 분자로 존재하니까 분자량에 그램을 붙일 수 있겠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만일 0도씨 1기압. 자, 온도하고 압력을 맞춰서 기체에서 부피를 비교를 해보니까 신기하게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다 똑같네? 얼마로 다 똑같냐면 2는 4. 이걸로 다 똑같아. 만약 온도가 달라지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거든. 그러면 시키는 대로 가면 돼. 자, 0도씨 1기압은 안 가르쳐줘. 그래서 22.4리터야. 요거는 외워야 돼.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보자. 이제.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몰수 구하는 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그 네모 상자 밑에 몰수 회색 박스 있잖아. 오른쪽에 회색 박스. 거기로 이제 가볼게, 쌤이. 자, 우리는 거의 개수 구하는 문제를 거의 많이 하거든. 근데 개수를 우리는 한 개, 두 개로 비교할 게 아니라서 몇 몰로 비교를 할 거라서 몰수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개수. 자, 예를 들어서 쌤이 마트에서 사과 박스를 주문을 했어. 이 전체 박스가 1000g. 자, 그런데 그 안에 100g짜리 사과가 들어있는 거야. 한 개 100g. 자, 사과는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치? 자, 사과는 10개 들었어. 자,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야.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하거든. 자, 질량이 나와. 자, 그러면 우리는 사과 한 개에 몇 g인데 이게 필요해. 그런데 원자나 분자는 사과 1몰에 몇 g인데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답이 10몰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되겠어? 자, 원자나 분자는 몇 개로 답 안 하고 몇 몰로 답을 한다고.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사과 박스 질량이 나오면 얘는 한 개에 몇 g이야?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그 한 개에 몇 그램이야 하는 걸 우리는 1몰에 몇 그램이야? 1몰에 몇 그램이야 하는 거 원자량이나 분자량.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H2O 사과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H2O는 아까 1몰이 얼마라고? 얘는 18. 그치? 그럼 18 들어가면 얘가 좀 분수여서 더럽긴 하지만 얘 몇 몰? 그대로 쓸게. 18분의 1000몰. 이렇게. 그치? 자, 아까 메테인은 분자량이 얼마였게? 16. 우린 다 사과 개수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사과가 한 개 얼만데 하니까 아, 얘는 한 개 16이야. 정확하게는 1몰에 16이야. 그럼 얘는 16분의 1000몰.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이게 몇 개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몇 몰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전체 질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건 얘 한 개 얼만데 몇 그램인데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1몰의 질량이 기체에 있어서는 분자량. 원자 상태로 있는 애들은 원자량. 되겠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 박스가 1g짜리 박스라고 생각해봐. 1g짜리. 얘 또 출제자들이 쪼잔하거든. 1g당. 이런 얘기가 나와. 자, 그럼 봐봐. 사과는 16g짜리 사과인데 박스 사이즈가 1g이야. 한 개도 세 못 들어가겠지. 자, 그럼 얘는 몇 개 들어간다. 몇 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몇 개? 16분의 1 몰어치 들어간다. 아니, 상자가 너무 작은 상자야. 그러면 얘는 1몰의 질량은 16이니까 할 수 없지 뭐. 16분의 1몰 들어가. 되겠어. 자, 질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게 1g당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뭘로 나누면 된다? 1몰의 질량으로. 근데 그 1몰의 질량이 기체에서는 분자량. 원자 상태에 있는 애들은 원자량. 자, 그래서 쌤이 요거는 너무 중요해서 오른쪽에 까망이 박스로 따로 빼놨어. 자, 요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묻는다. 자, 1g당 분자수. 요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 질량에 1g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건 기체가 제일 많이 나와서 분자량으로 대입할게. 분자량분의 1. 되겠어? 분자량분의 1. 자, 1g당 분자수는 분자량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1의 출처는 1g이어서 그래. 1g. 그럼 밑에는 1몰의 질량으로 똑같이 나눈 거야. 이 공식이야. 그냥 이 공식.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의 분자량이 16. 자, NH3 분자량은 17. 자, CO2 분자량은 얼마? 44. 자, 연습해보자. 자, 1g당 분자수 하면은 얘는 몇 몰? 16분의 1 몰. 이거 실제값이야, 실제값. 그치? 정확하게 몰까지 계산했다고. 얘는 17분의 1몰. 얘는 44분의 1몰. 되겠어? 자, 그래서 1g당 분자수는 결국은 뭐의 반비례네? 분자량의 반비례네. 분자량의 반비례네. 자, 생각해봐. 자, 쌤이 어느 날 마트에서 귤을 2박스 주문을 했거든. 실화. 쌤이 땡땡 마트에서 귤을 2박스를 주문을 해서 딱 열었어. 둘 다 1kg. 박스를 딱 열었는데 하나는 귤이 아니라 사과인 줄. 대짜 큰 귤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는 이런 귤이 들어있었어. 자, 개수는. 자, 귤의 개수는 누가 더 많을까? 당연히 오른쪽이지. 그치? 그게 자 1g당 하는 걸 우리는 실제 사실 몇 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같은 질량당
1kg당 다 같은 표현이야. 같은 질량당. 그치? 자, 같은 질량 1kg 박스 2개를 주문을 했는데 사과 개수가 누가 더 많니? 이거 묻는 거라고. 1g당 분자수의 의미는 사과 개수가 누가 더 많아? 같은 질량일 때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가 더 많니? 하면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어떤 사과가 더 많다? 작은 사과. 작은 사과가 개수는 많은 거야. 근데 그 작다는 건 얘는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사과. 이게 질량이 들어가면 1몰의 질량을 비교를 하는 거라고. 얘가 개수가 많으려면 작은, 분자량 작은 사과가 많이 들어간다. 같은 질량에. 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 같은 질량의 사과 개수 묻는 문제구나. 분자량 작은 애가 많이 들어갈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는 양적 관계 만일 입문을 한다. 자, 그러면 뭐를 봐야 될지 처음에 갈피를 못 잡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이 사과 상자 그림 지워버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상자의 부피가 44.8리터래. 자, 물론 표준 상태 0도씨 1기야. 자,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사과가 몇 몰어치 들어있다? 기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얘 1몰의 부피 얼마지? 이걸 생각해야 돼. 1몰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 22.4리터. 이게 1몰의 부피거든? 2배네. 그럼 몇 몰? 2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까는 질량이 나오면 1몰의 질량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부피 나왔는데 막 분자량 계산하고 있어. 조건이 부피인데 분자량 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조건이 부피면 1몰의 부피 뭐야? 이게 제시된 조건은 출제자 지마음이야. 근데 출제자는 질량 조건을 제일 많이 주기는 하거든. 그럼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많이 분자량 뭐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출제자가 조건을 부피를 주면 얘는 부피가 나오면 1몰의 부피 뭐야? 사과 하나는 부피 몇 리터야? 이거 따져야 된다고. 자, 그럼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얘는 몇 몰? 2몰. 자, 그래서 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자, 부피가 나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1몰의 부피 뭐지? 해서 몰수를 계산하는 거라고. 즉, 개수. 되겠어? 자, 조건이 질량이 나오면 1몰의 질량 뭐지? 이걸 찾는 거고, 즉 분자량 뭐지? 조건이 부피가 나오면 1몰의 부피 뭐지? 자, 온도가 T도로 달라지면 문제에서 제시해줘. 그래서 가로 같은 거 봐야 돼. 얘 지금 1몰의 부피 얼마라고 나왔지? 이렇게 찾아야 돼. 만일 조건이 0도씨 1기압은 외워야 돼. 1몰의 부피가 22.4리터야. 이건 외워야 돼. 써줄게, 쌤이. 0도씨 1기압일 때는 2는 4. 이렇게 돼. 됐어. 다 돼가. 우리 곧 쉴 거야. 자, 어떤 선생님은 진짜 쪼잔해. 이건 내신에선 어쩔 수 없어. 진짜 쪼잔한. 자, 수능은 절대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자, 얘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있어. 그럼 얘는 몇 몰이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막 욕하는 거지, 속으로. 무슨 개수까지 주고 난리야 이러면서 1몰이 몇 개였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럼 얘는 몇 몰? 2몰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조건이 개수가 나오면 1몰의 개수 뭐지? 해서 몰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따라가는 거야. 핵심은 조건이 아주 빈출은 아니지만 몇 개가 나와. 몇 개. 개수가 나오면 우리가 나누는 건 자, 여기도 이렇게 써줄게. 1몰의 개수. 그게 사실 아보가드로수야.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서 얘가 몇 몰.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이럴 때는 사실 함정이 보통 하나 있어. 어떤 함정이 있냐면 얘가 지수의 특성상 1의 자리부터 출발해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쌤은 친절하게 맞춰준 거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지수를 항상 확인해야 돼. 이게 몇 개가 나오면 지수를 같이 줄 리가 없어. 선생님은 절대 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쌤이 방금 한 것처럼 지수를 같은 단위로 고치고 앞쪽을 계산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지수 확인하자. 지수 조심. 이렇게 써줄게. 지수를 조심하자. 지수 뒤에 똑같이 맞춰져 있는지 이거 봐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다시 한 번만 더 따질게. 자, 몰수, 우리 개수를 계산할 때 질량이 나오면 1몰의 질량 뭐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부피가 나오면 1몰의 부피 뭐지?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야. 개수가 나오면 1몰의 개수가 뭐지? 해야지 전체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자, 쌤이 편의상 여기만 기호를 쓸 거거든. 질량은 W라고 써도 알아들으면 돼. 이건 기호야. 이거 한글 다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은 쌤이 아까 M에다가 첨자 스몰 w 이렇게 적을게. 왜냐하면 몰농도하고 헷갈릴까봐 이게 분자량이야 해서 이렇게 나타낼게. 몰농도는 나중에 라지 M으로 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 따지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아까 써놓는 거랑 똑같네. 여기 이항하니까 저렇게 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원리야. 아까 우리가 사과 4개 어치 있어 할 때 했던 공식 기억나지? 자, 산소 사과가 16g이야. 1몰의 질량이. 그치? 근데 아까 우리 할 때 산소가 3개 있으면 곱하기 3배 해서 48g 이렇게 계산했지? 자, 그거 이항하면 지금 이거 계속 도돌이표 하고 있는 거야, 쌤이. 그치? 자, 그래서 원리로 이해하면 돼. 자, 질량하고 1몰의 질량. 질량이 나오면 1몰의 질량 뭐지? 해서 몰수로 간다.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 쉬자. 쉬겠어. 10분 쉴게, 10분.